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연휴 이번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분석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내용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5번째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째, 주간총정리 5번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총정리 5번째 방송, 지난주에 주 후반 정도까지 지금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수 상관없이, 횟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시장에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부분은 먼저 이걸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LCD하고 OLED 쪽에 대해서 분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해드렸죠. 그리고 사드로 인해서 LG 디플의 중국 공장 8.5세대 OLED 투자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정부의 서가 부분들을 안 해주고 있고, 안 해주는 것보다 지금은 안 해주는 게 낫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 부분들을 첨언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은 사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카드가 거의 없다 싶은데 굳이 저쪽에서 필요한 기술이 OLED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인데 중국도 지금 거기 OLED 많은 투자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LCD는 이미 10세대, 11세대까지 해서 중국이 뭐 우선권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OLED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급하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그거라도 좀 기술 격차 부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유도리 있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 하고, 일단 삼성이 중소형 쪽에서 OLED 부분들은 뭐 이미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폰 X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중소형 플렉서블 쪽에 수요 90% 1위 업체이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게, 주간에 한번, 지난주 주간에 얘기 드렸던 게, 이제는 진정한 플렉서블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 있죠. 접혔다 펴졌다 하는 방식 부분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1월 달에 CES가 있는데, CES에서 삼성이 뭘 했냐면 옆으로 롤러블 있죠. 옆으로 화면이 옆으로 말아져 가지고 이렇게 딱 펴면 펼쳐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으로 과제를 하다가 다시 뭡니까 이쪽으로 인폴딩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그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그런 의미겠죠. 업그레이드 됐던데, 그래서 내년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폴더블, 접어지는 폰 있죠. 접어지는 폰의 어떤 C 모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요. 그러면서 거기에 몇몇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력 부분들이 뒷받침 회사들이 몇 군데가 지금 리스트업이 이미 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인데, 아무튼 내년 정도에는 폴더블 폰의 개발 부분들이 나오고, 뭐 플렉서블, 요즘에 이 OLED 관련된 부분들은 양산 부분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아이폰 X가 판매 부분들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 현재는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독점이죠. OLED 쪽, 아이폰 X에 한해서 삼성의 독점 구도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LG 쪽과도 지난번 투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진보가 좀 됐죠. 그래서 조만간 중소형 쪽에 대한 추가 계약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OLED 쪽 부분들을 뭐 중국 공장 부분들 설립을 지연한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산업군의 방향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권 부분들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연관되는 부분이 잠깐 주춤한다고 해서 잠깐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는 뭐 도시바 투자 부분들 모두 다 결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현대건설이 반포 주공 10조짜리 이사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로 됐어요. 그리고 한국홀마가 유전체 사업 뛰어든다. 페노션이 유상증자 결정 부분들 좀 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운전 허용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차하고 토요타 호재라고 해서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후로 현대차의 주가 반등, 밸류상으로는 너무 저평가형인데 여기서도 나쁘다 저기서도 나쁘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장에서 그 종목군에 관심들을 두지 않아요. 근데
가치 투자자라든지 너무 저평가 영역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차분하게 사놓으면 그냥 차분하게 또 올라가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좀 더 안정적인 수익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운전 관련된 부분들이 주 후반 정도에 나온 상황이고, 그때 이제 목요일 정도 지금 내용 부분을 제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요일날 법인세율이 나왔어요. 법인세율 20% 하향, 개인소득세를 7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이건 정말 상당히 선풍적인 영향 부분들을 줄 거라 봅니다. 세제 개편화 되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되면 저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법인세율이 낮아졌으니까, 전엔 30%대였죠. 30%에서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법인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확대는 하지 않겠지만, 나가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일반 기업에서는 어차피 세금 나갈 돈 이걸로 전환되니까 뭘 할까요? 투자를 확대하고 아니면 고용을 확대하든가 뭔가 여유자금, 그걸로 인해서 생긴 여유자금에 대해서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해외 쪽에 있는 자금이 국내로 다시, 미국의 해외로 나가 있는 각 기업들, 특히 뭐 글로벌 기업들 있죠.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 자체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다른 또 부수적인 효과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향후 이제 공화당하고 이거 이제 법안 통과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올해 안까지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하지만, 오바마 케어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보다는 세제 개혁안하고 부채한도 협상만 잘해도 트럼프는 한 80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못했던 거 이게 두 가지만 딱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20점, 30점 부분들 마이너스하고 호통치고 뻥카 날리고 뭐 FTA 폐기한다, 북한 공격하겠다, 그 다음에 장벽 세워서 너희들 못 들어가겠다, 다카 프로그램에서 너희 들어와 있는 애들도 다 밖으로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강경 발언 부분들을 하면서 국방비는 조용히 슬금슬금 올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은 이게 진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엉뚱한데 이쪽으로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B쪽으로 딱 돌리는 그런 수단 부분들이 상당히 탁월한 것 같아요. 진정한 비즈니스맨. 어떻게 보면 국내 같으면 도라이라고 할 텐데, 도라이여도 자기 갈 길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좀 부럽기는 해요. 그 부분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가능한 거죠.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시진핑이 5년 동안 적폐청산 부분들을 했던 것도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여소야대 해가지고 힘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고, 배틀그라운드 품은 카카오 게임즈가 2018년도에 상장 예고 부분들을 했습니다. 3부에서 얘기 드렸나요? 4부에서 얘기 드렸나요? 그 카카오 게임즈하고 넵튠, 블루홀, 이런 서비스들이 직접자산권을 가지고 뭐 컨텐츠도, 그 다음에 VR, AR, 다양한 산업군 자체,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진출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게임주들이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게임 대작들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업종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가 건설업이 많이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들이 실적이 좀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그런 컨센서스 부분도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블루홀을 배틀그라운드를 품은 카카오 게임주, 그리고 넷마블의 테라임 같은 경우 사전 예약 100만 돌파.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는 뭐 국내 대상이 아니라 어디 대상이나요? 글로벌 대상이다 보니까 한번 금액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 많이 좀 뺏기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좀 있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SK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들 얘기 잠깐 해드리면, 랜드플래시 강공을 하기 위해서 2천억 정도 R&D 센터, 당연하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몇 년 동안은 그 도시바가 가지고 있는 기술 부분들에 대해서 유출이 안 되고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겠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의 뚝심, 예전에 그
2009년도에 효성이 SK 하이닉스 인수한다는 얘기 나서 급락 한가 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3조 원인가 주고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지금 뭐 영업이익 자체가 3조 원은 그냥 나오는 거죠. 정말 잘했고, 랜드플래시도 지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4차 산업혁명 부분들에서 클라우딩 빅데이터 부분이 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커졌다고 하지만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홍콩 이 도시바가 중국 자본 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건 상당히 좀 피곤해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의 쌍두마차가 D램에 이어서 상당히 경쟁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랜드플래시까지의 확장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구글 어시스턴스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멜론, 지니, 벅스 쪽하고도 연동된다. 그리고 음성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음원 서비스 웹 부분들 실행 가능하고, 이게 어느 자동차하고도 이 엔터테인먼트 차량용으로 차량 제어 있죠. 이쪽에도 지금 납품 부분들 들어갔던 걸로 제가 며칠 전에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다 실행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검색 광고할 때 텍스트로 쳐서 검색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이제 음성으로 어떤 명령어 부분들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아웃풋 자체도 음성으로 듣는 이런 그 시대 자체가 개막이 됐다라는 어떤 측면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LS 존슨이 AIB의 첫 차관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제네시스 판매가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녹아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 주가 반등 부분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뱅크는 거의 뭐 K뱅크 한 4배 정도 규모가 이미 커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 드리고, 시진핑 구조계획 부분들은 중국의 기업이익이 4년 만에 최대치예요. 4년 만에 최대치가 나오니까 주가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파동 부분들이 시도가 일단 나왔고, 다시 계속 송고리기 하다가 일부에서 중국 관련된 얘기 드렸던가요? 일부 관련된 부분들 다시 들으실 분들 일부 한번 다시 들어주시고, 시진핑 정권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고, 이번에 20억 달러하고 30억 달러 표시 채권 부분들 발행했을 때 이건 그 나라에 대한 경쟁력, 재무에 대한 검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위안화에 대한 어떤 믿음, 그 중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이 달러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적으로 돼요. 위상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채권통을 통해 가지고 해외 자금이 중국 그 채권통을 통해 좀 확산될 수 있는 활로로 이제 계속 확대를 좀 시킬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에 50달러를 이미 안착하게 나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그냥 러프하게 잡읍시다. 러프하게 잡아서 40달러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뭐 나쁘지 않구나. 주식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물론 변동성이 있고 뭐 선택받은 종목군들로 가는 차별화 장세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유가가 40달러 이상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 주식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하나의 인덱스 부분들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뭐 극과 극이죠. 너무 급격한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늘어나면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 시장에 있는 유동성 부분들을 회수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건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물가 상승률 같은 목표가 타켓이 2%대인데 1% 후반대에서 중반에서 살짝 넘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작년 대비 그래도 물가 상승률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 유가가 저렇게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셰일가스도 생산 부분들을 좀 늘리죠. 그리고 지금 유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 상태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를 상장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좀 딜레이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아람코 상장 부분들 뒤로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유가가 급락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부분들 한다는 거죠. 그 컨트롤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러시아라든지 오펙 부분들이 산유국들의 수출 물량 자체 감산이라고 하죠. 감산 이익률을 체크하는 모임을 통해 가지고, 협회를 통해 가지고 감산 체크를 하고,
향후는 이제 수출 물량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뭡니까? 둘 다. 물량 자체의 수급을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수급을 컨트롤 하겠다는 것은 유가의 하락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못해도 50달러, 4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편으로 여기에 조금의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죠.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가 원유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최근에 뭐 이라크의 크루드 자치정부 분리 독립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뭡니까 지정킬 리스크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50달러 정도 이상 유지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슬슬 한번 움직여 볼까? 뭔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도 좀 나쁘지 않고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9월 마지막 주, 물론 윈도 드레싱 효과 부분도 분명히 없잖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받아서 같이 동행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 주시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구리라든지 아연, 우리가 산업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들이죠. 산업들이 뭔가 물건을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거라든지 할 때 기초 소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반등 부분도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가 나왔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공급 강이라든지 중국에서 뭐 이런 그 일시적인 효과 부분들을 인해서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뭐 공급 강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부분들 신경 써라 하니까 거의 뭡니까 가동 중단 부분들 하면서 수요가 가동 중단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반작용으로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산업이 느리지만 정말 느리지만 수요가 확대가 되는 모습, 뭔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석유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 쪽에 움직임이 나온다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그 주간 정리 부분에서 쓱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부분들은, 자, 1차적으로는 한 번 정도 쑥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보있으면 일단 5부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연휴 기간 내에 뭐 이번에 주간 총련에 제가 계속 좀 코멘트를 드려요. 주변에 많은 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에게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뉴스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드리는 방송 부분들이니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호객 한번 들어보시라는 권유 부분들을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친구, 공유하기 버튼 클릭 부탁드리면서 9월 5번째 주간 총정리 5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